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연투표 전날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중립 유지하는 영어의 영역자 우석진입니다. 오늘은 멘트가 약간 바뀌었네. 바꿨습니다. 예. 정말 중립을 유지하시는 거 맞나요? 완전히 자로된 듯한 중립입니다. 완전히. 예. 예. 1mm도 틀리지 않는 중립. 그건 제가 옛날에 썼던 말인데. 버니어 캘리퍼스로 잰 것 같은 중립. 네,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했더니 또 잘났다 그러더라고요. 이쪽 저쪽에도 한치도 치우치지 않는. 네, 그래서 네, 이쪽 저쪽에서 다 욕먹는. 예. 그렇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물가 얘기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어느 상황입니까 지금 물가가? 제가 이제 그 몇 주 전에 이번 선거 물가 선거 된다. 네. 예, 뭐 다른 분들 뭐 무슨 다른 얘기 하실 때 제가 이거 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물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네.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제가 이제 요 소비자 물가로 잰 물가 상승률 제가 그려갖고 온 건데 네. 그 한 1년치 그 정도 그려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 2023년도 1월 달에 5% 정도 갔다가 네.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름 거치면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내려오다가 다시 이제 뭐 지금 4월 달이니까 2월 3월에 다시 3%대 다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물가가 심상치가 않다. 제가 지난 주말에 마트를 갔는데 예. 흠집 사과를 팔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봉지 한 번 8개, 10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딱 그러니까 흠집 사과예요. 얘네는 흠집 사과는 팔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흠집 사과를 해서 8,400원인가 이렇게 팔더라고요. 가격은 맞추라고 막 정부에서 압박을 넣으니까 네. 가격은 맞춰야 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동안 거래되지가 않았던 이제 이런 것까지 갖고 와가지고 그런 거 이제 옛날엔 주스용으로 쓰고 막 이러던. 예, 그래서 애플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지금 뭐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싸서 그거 한 봉지 사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물가가 원래는 사실 그럼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유가 움직임하고 조금 상관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유가 이제 출렁일 때 이제 출렁이는데 지금 뭐 유가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통화 재정 정책하고 다 맞물려가지고 네. 상당히 지금 물가가 지금 상방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 예. 특히 소비자들 가게에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이슈를 떠올랐고 이게 그 작년 이제 1, 2월 달 보면은 보통 한 4% 후반 5% 이랬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3% 초반이니까 두 개 합치면은 그냥 우리가 복리로 계산하지 않아도 한 7, 8% 정도 물가가 2년 사이에 뛰었다. 그러니까 이제 3%라는 게 작년 동기 대비 3% 올랐다. 작년 동월 대비 3%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2년 합치면은 8% 이상 8%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예.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건 그보다 훨씬 더 심하잖아요. 한 2배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체감하는 거는 한 20% 가까이 이게 뛴 것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점심 먹다가 이제 12,000원짜리 점심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요즘 웬만한 국밥도 보통 12,000원이래요. 그러니까요. 학식도 지금 뭐 7,000원입니다. 아 진짜요? 학식도 7,000원입니다. 예. 오, 아니요. 7,000원? 7,000원입니다. 학식도. 학식이? 예.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그러니까 일부 이제 대학에서는 아침에 이제 1,000원짜리 학식 예.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한 6,500원, 7,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 저 대학교 때 그 대학 군액 때 짜장면이 300원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물가가 뭐 상당하고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물가 높은 거야 뭐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물가가 센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유가죠. 기본적으로 유가인데 이제 다른 요인들도 조금 그 지금 이게 엮여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그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지점이 이제 전반적인 물가 수준도 있지만은 특정 품목 예컨대 뭐 우리가 과일 채소 같은 이제 신선식품인데 저기 혹시 그림은 제가 그려왔는데 그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은 네. 신선 과일 중심으로 제가 이제 지난 10년간을 그려갖고 왔어요. 그래서
신선 과일을 가지고 이제 그린 이제 이게 물가 지수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올해 2024년이니까 2014년도부터 10년치를 쭉 그려갖고 왔고 저기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물가 지수고 네. 그다음에 여기 빨간 기둥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신선 과실이기 때문에 과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난 과거 10년 중에서 앞에 한 6, 7년 정도 보시면은 이게 횡보하는 거예요. 횡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뭐 그렇게 과일값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은 주로 쭉 이렇게 횡보해 왔다가 이제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지금 올라가는 추세였다가 최근 몇 년 동안 1, 2년 동안에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측면이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게 저 빨간 막대기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과일에. 네. 상승률이니까 저게 이제 올라갈 때 올라가지만 또 내려갈 때 내려가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순환을 하는 거예요. 순환을. 계절성이 좀 있다. 계절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왔다 가는 거다, 사실은. 네. 왔다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이 과일의 물가 동향을 보면은 상당히 높아요. 높아요. 지금 여기 막대기로 보셔도 네. 보통 막대기들이 많이 올라가 20%까지 올라가는 건데 최근에 계속 두 달 연속 40%까지 올라가고 있고 특정 품목 예컨대 뭐 사과, 귤, 심지어 경영신문은 참외 너마저 막 이렇게 네, 맞아요. 일면에 실었던데. 브로콜리 너마저 아니고 참외 너마저 예. 뭐 이런까지 해가지고 이건 7, 8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평균이 이만큼 올랐다는 거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만나는 품목들은 이제 좋은 품목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2배까지 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우리 소비자들이 느끼는 게 지금 체감이 굉장히 지금 안 좋고. 그러니까 지금 뭐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는데 현님은 애들 용돈도 올려줬어요. 올려줘야지 지금. 물가가 오르니까 용돈도 당연히 올려줘야죠. 이건 좀 이따 얘기할 게 있어. 임금도 올라야 되거든 이렇게 따지면. 맞아요. 근데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더울 때 에어컨 좀 틀지만님. 동네 호프집에 과일 안주가 없어졌어요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사과 한 알에 네. 지금 만 원 뭐 이렇게 되니까 과일 안주가 어떻게 되고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그 닭 볶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닭 요리들이 많이 파는데 네. 거기에 이제 사실 양배추 들어가거든요. 양배추 가격도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과일 안주 찾지 마시고 그냥 그 호프집 그 사장님한테 서비스 강냉이 좀 더 달라고 하시고 아니면 멸치 시켜갖고 고추장 찍어 먹어도 괜찮아요. 이거 뭐 여달 미래 정부가 그 두리안이나 이거 좀 관세 좀 내렸거든요. 두리안 드세요. 저는 솔직히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 냄새가 장난 아니라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대책이 한심한데 여하튼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순환한다. 요거는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순환한다. 그래서 이거 지금 굉장히 줄 것처럼 되게 상당히 지금 물가 많이 오르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또 가라앉기도 하고 나중에 조금 지나면은 오히려 이게 떨어져가지고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교수님 말고 저도 자로재는 듯한 중립이니까 한번 균형을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예. 자, 에너지 원인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해외 요인이잖아요. 해외 요인이죠. 정부가 어쩔 수 없는. 두 번째, 과일 같은 경우도 기후 위기에 따른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도 되게 크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부가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정부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뭐 늘 그런 거죠. 예. 늘 그런 거고 뭐 그런 해외 요인은 사실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있는 건 아니죠. 예컨대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는데 가서 그만하라 그럴 수도 없고 우리가 사우디가 갖고 유가 좀 내리라고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조금 더 증산 좀 해라 이럴 수도 없고 여하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산유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는 충격을 우리가 받아 안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이런 현상은 지금 최근에 벌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이 한반도에 지금 반만 년 살았잖아요. 지정학적 위치로 우리 늘 힘든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 정부 대책을 좀 평가를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아까 지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신 건데
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 그렇죠. 예컨대 뭐 아까 말 유가나 기후나 이런 것도 우리 통제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다 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그렇지. 게 하나가 있고 그거 가기 전에 이 물가 상승이 그 요인 중에서 대외적인 측면도 있고 대내적인 측면은 뭐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내 요인이 대내 요인은 뭐냐 그 뭐가 대내 있어요? 요인은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해외 요인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그렇지. 해외 요인도 문제지만은 대내 요인은 더 문제다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내 요인은 보통 두 가지 정책으로 나눠서 봐요.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혹은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예. 통화 정책은 이제 우리가 그 우리 정부의 구조상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담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22년도 통화 정책은 괜찮았어요. 금융 정책은. 그래서 아까 물가 보시면은 쭉 이제 물가가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작년 2023년 중반쯤 오면은 상당히 이제 어정쩡해져요. 왜 이러지? 이럴 정도로 어정쩡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국이 또 금리를 막 이제 올려갈 때인데 우리나라는 계속 금리 동결을 했어요. 그래서 동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내선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 시장. 그렇죠.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된다. 맞아. 그리고 역전세 이런 문제 생기고 전세 사기 이런 문제 생기니까 우리가 금리 올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PF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이제 부동산 경기 때문에 우리가 올릴 수가 없다 해가지고 금리를 사실 동결을 쭉 해왔어요. 3.5%쭉 동결을 해갖고 왔어요. 그리고 작년 한 4월, 5월쯤에 금통위원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통화 정책을 그 결정하는 위원회가 금통위원회인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예산실장 출신이 들어가요. 네, 말씀하셨어요. 들어가서 제가 내부 제보에 따르면은 그분이 엄청 그립감이 셌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통화 정책이 갈팡질팡 이제 횡보를 하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영전하셔가지고 지금 경제수석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분입니다. 예, 네.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은 이제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컨대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FOMC라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나와서 우리의 그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 언제든지 금리 더 올릴 수 있다. 막 이런 시그널을 강하게 주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이제 한국은행이 그 금리 정책을 어정쩡하게 가니까 시장이 어떤 시그널을 받았냐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끝났나? 그러면 조금 더 뭐 우리 좀 돈 좀 투자도 해보고 이래도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올해 인플레이션이 좀 연결이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재정 정책인데 전 재정학자니까 재정 정책을 더 자세히 보는데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실제 재정 정책이랑 좀 격차가 좀 있어요. 거기가. 그 며칠 전에 이제 대통령님 나오셔가지고 내가 긴축 재정 해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 6% 이거 물가 상승 올라간 거 내가 다 때려잡아가지고 3%로 만들지 않았냐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의 스탠스는 사실은 긴축 재정은 아니고 확장 재정입니다 지금 지출을 줄였는데 수입을 더 줄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적자가 지금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그래서 규모로 따져 보면은 예산상으로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3.9%. 그럼 4% 가까이가 지금 적자예요. 근데 우리가 위기를 제외하고 4%를 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정학자를 보고 있는 거냐? 그러면은 감세를 너무 단행하다 보니까 네. 수입이 너무 줄어가지고 예. 지출 줄인 것보다 수입이 더 줄었거든요. 그래서 확대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이 지금 그 국가 채무비율 이거를 되게 강조하시거든요. 네. 이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하느냐? 수입은 줄었는데 이걸 맞춰야 되니까 안 그러면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빌리지 않다 보니까 뭘 했냐? 그러면 정부가 갖고 있는 예적금들을 다 헐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소위 말하는 외평기금, 외국한 평형기금을 20조를 헐어가지고 지금 그걸 지켰는데 여하튼 지금 재정 적자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지금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적하신 바 있어요. 원래 이제 반반씩 하는 게 50%씩 하는 게 보통인데 하반기 가면은
하반기에 날짜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쓰는 돈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보통 이제 55% 정도 상반기에 쓰고 많이 쓰면 60%까지 쓰고 그렇게 조기 집행하는 게 보통 관행이에요. 근데 올해 그 정부가 1월 4일날 발표한 경제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문건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은 SOC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반기에 65% 조기 집행한다. 그러니까 저희 경제학자 뭐라 표현하면 총수요가 지금은 센 거예요. 세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지금 1월, 2월, 3월 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는 아마 민생토론의 종합 뭐 이런 걸 하셨는데 그러니까 민생토론을 쫙 하고 다니셨어요. 다니시면서 각종 토목 사업도 내가 하겠다. 광역철도 놓고 지화하고 그린벨트 풀고 재건축 그 재개발 요건 완화해주고 개발 부담금 없애주고 이거는 다 재정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긴축 재정 하지만은 재정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게 돈을 푸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니까 이게 어디 나타나게 되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지표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게 사실은 2%대로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3%대인데요. 3월 달에 3.2%로 지금 요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대외 요인도 있지만은 국내 정책의 오류도 지금 있는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제정책 방향에 저는 이제 1-1번 정책으로 부르는데 제일 목표가 뭐냐면은 상반기에 물가 2%에 조기 진입하겠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 그리고 막 돈 쓰겠다고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잡힐 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신선 과일 이런 거에 작황. 왜냐면 신선 과일 자체가 작황이 큰 문제 있는 건 아닌데 여기 생산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또 과일 이 가격이 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겹치다 보니까 원래 나쁜 일은 혼자 오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다 뭉텅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속된 말로 삼재는 한꺼번에 온다고. 그렇죠.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물가 사태가 지금 나고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지고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은 막 계속 쏟아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재정을 무제한으로 다 풀어서 물가를 잡겠다. 그럼 이게 지금 조화가 되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저도 이해가 좀 잘 안 됐는데 며칠 전에 이제 의대 정원 네. 그 담화하실 때 내 긴축 재정으로 물가 잡았다. 네. 3%를 잡았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국무회에 가셔가지고 물가가 뛴다. 그 재정 풀겠다. 무한대로 풀어라. 무기한으로 풀어라. 하루 사이 얘기가 그렇게 또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제 그날 그 통계청에 여러 가지 그 물가 지표가 그날 발표된 거거든요. 하루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차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미리 보고를 받아요. 미리 보고를 받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대 정원 거 발표할 때 아마 경제수석은 받아놨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그 연설할 때 그 톤을 좀 낮출 수가 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네. 아직 좀 덜 잡혔다. 이렇게 네. 해도 되는 건데 예. 이게 보고가 안 됐나? 박준석 경제수석이 좀 대통령이랑 좀 소통이 잘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돈을 기존에 1,500억을 풀었어요. 풀었는데 물가가 지금 오히려 지금 안 잡히고 오히려 뛰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무제한 풀어라. 무제한 풀어라. 이제 이렇게 정책을 낸 거예요. 제가 대통령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어떻게요?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예. 안타깝다. 안타깝다. 모두 가서 870원 대파 사면 되는데 못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 풀어가지고 싸게 살 수 있게 해줘라. 예. 이 마음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도 알겠다. 다만 이렇게 정부가 쓰는 정책이 과연 물가를 잡는 정책인 거냐. 요거는 따져봐야 된다. 그렇죠. 예,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2년간에 이 윤석열 정부의 이 농산물 가격과 관련된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굉장히 자유시장 경제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를 해왔어요. 네, 맞아요. 예전에 작년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양곡법
네, 예, 통과됐을 때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했어요. 예, 그 양국법이 이제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뭐 쌀 생산량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시장 격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일부를 시장에서 떼어내고 그렇죠. 만약에 쌀하고 아니고 논에다가 다른 걸 한다 그러면은 좀 보조금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한다. 이게 이제 주된 두 개 얘기인데 이게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 왜냐면은 가격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벼농사 짓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조금 잠깐 지급하면은 자꾸만 이게 이 공급을 계속하게 되니까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쭉 하면서 네.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받은 인상은 그러면은 이 농축산물 요 가격에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진입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퇴출하는 이런 원리를 갖고 있는 정부인가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신성과일 가격 올라갈 때도 정부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뭔가 좀 방관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거를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리고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하루 만에 이제 말 뒤집은 거죠. 그리고 재정을 이제 무한히 넣겠다고 하는 건데 무한히 또 무한히 되나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기한 없이 무제한이 기한이 4월 10일일 것 같은데 예. 4월 10일까지 무한 재정. 사실 셀 수가 없어가지고 무한 재정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크게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예요. 이제 생산자한테 납품 단가를 지원을 해주든가, 네. 아니면 소비자한테 할인 판매해주겠다. 아, 그렇죠, 그렇죠. 요 뭐 써 있는 거는 많은데 내용은 이제 생산자 지원 아니면은 소비자 지원 이걸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부르요. 보조금. 네네네. 보조금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소비자 보조금, 생산자 보조금 이렇게 해서 이제 마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컨 대파는 875원으로 4월 10일까지 일단 팔아봐라. 이제 요 정책이 나온 건데 예. 제가 아까 이 신선과일 그리고 뭐 과일 야채도 다 순환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할 문제냐 도대체 지금 갑자기 이거 좀 있으면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이제 그러면 좀 있으면 가격 떨어져가지고 좀 난립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제가 아까 한반도에서 반만년 우리가 살아서 예. 꽤 익숙합니다 이게. 이게 괴롭지만 왔다 간다. 이거 우리 뭐 소비자가 모르겠습니까 이거? 다 압니다 이거. 다만 국민의 불만은 뭐냐? 니네는 세금 받아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그렇죠. 뭐 하고 있는 거냐? 요거를 올라가는 거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요거를 좀 완충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그 하나로마트 이 대파 사건 요거는 그 대통령의 언어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보면은 더 화가 나거든요. 예컨대 뭐 이게 875원이 이게 맞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옆에 있는 그 농림부 그 장관이 이게 5개 지역이 다 이게 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막 맞장구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게 참모들이 이 물가 문제를 우리가 대응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이 정보를 지금 막고서 뭔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이 괴로운 거를 니네들은 지금 하나도 모르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 화가 났다고 보는 거고 이게 이제 이 정책이 이제 경제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경제학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제가 한번 그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좀 복잡한 걸 갖고 좀 뭐예요 저게? 제가 종이에다가 제가 만년필로 제가 그려갖고 왔습니다. 저 뭐예요 저게? 제가 이제 이 경제학자들이 이제 분석하는 여러 가지 이제 툴인데, 저게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은 이제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는 건 우리가 수요곡선이라 그래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 공곡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D하고 S라고 써갖고 왔어요. 그리고 만나는 데서 빨간색 점 있죠. 저게 이제 왼쪽으로 가면 P라고 써 있는데 저게 이제 물가예요. 가격. 지금 가격이 저게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저거 보조금
규모가 저 파란색 막대입니다. 파란색 막대가 이제 저기 쭉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저거를 이제 보조금 쐐기라고 불러요. 쐐기. 쐐기. 예, 우리 그 나무 사이에 이렇게 뭐 맞아. 껴놓잖아요. 그래서 저게 막대가 저 수요 공급 곡선 저 사이에 껴지기 때문에 쐐기라고 부르는데 저게 이렇게 딱 껴지면은 저 가격이 두 개가 나오는데 위에 가격하고 아래 가격이 나오는데 위에 가격은 저게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되는 거고 저 아래 가격은 소비자가 이제 할인돼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두 개가 형성이 되는 건데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더 오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를 자극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물가가 오릅니다. 보조금 지급하면 보조금 지급하면은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 보조금은 언제 지급해야 되는 거냐면은 네. 서민들, 아, 근데 그렇죠, 뭐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들 이게 필수제인데 필수제인데 반드시 소비해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바우처를 준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저기다 이런 물가를 오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네. 다 지급하면 안 되고 거기다 집중해서 거기다 지급을 하고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예. 비싼 거 좀 덜 먹어라. 예. 다른 거 먹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대통령이 좋아하는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정책의 아주 교과서적인 이런 정책들이다. 근데 갑자기 이제 총선에 밀리니까 이거를 뭐 무제한 무기한으로 지금 하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대통령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제 유통망. 왜냐하면 지금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누가 중간에 유통망에서 이걸 잡아놓을 수가 있거든요. 쟁여놓고 안 풀 수도 있죠. 잡아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통망을 점검한다든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수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과실이고 뭐 채소고 이러기 때문에 통관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통관 절차가. 그래서 이걸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중장기적으로는 재배 면적을 조금 조정을 한다든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집중해주고 이거는 좀 약간 이제 반농인데 그 대통령하고 비대위원장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뭘 잘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매점 매석 누가 하고 있다. 아. 수사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잡아넣어.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장 단속. 예, 단속 이런 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러면은 오히려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자유시장 경제에 지금 맞는다. 그리고 왜냐면은 이게 저희 이제 경제학자 표현에 뭐가 있냐면은 샤워실 안에 바보라는 게 있어요. 샤워실 안에 바보? 바보. 우리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목욕탕이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 목욕탕 샤워실 안에 응시는 많이 있죠. 거울 보면서. 아니 샤워실에 바보라는 게 있는데 왜냐면은 옛날에 보면은 이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수도꼭지가 하나로 돼 있어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차가워서 뜨거운 물 트면 조금씩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또 차가운 물 트면 막 차가워지고 이게 정책이란 게 그 정책 시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막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좀 있으면 가격 떨어질 때 가격을 막 아래로 막 밀어붙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한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질러버렸기 때문에 예. 전문가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지금 무조건 다 쓸어 넣어. 야, 다 쓸어 넣어. 지금 이럴 거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또 채소나 과일이나 가격 떨어져 가지고 또 난리 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총선이 중요하죠. 예. 선거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할 문제냐.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예.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아까 현님이 물가 때문에 애들 용돈도 올려줬다고 하셨어요. 예. 근데 왜 임금은 안 올라요? 왜? 예? 그러게요. 예. 아이, 임금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 임금 전망을 좀 하신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지난 2년 동안의 임금의 추이, 임금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소득이라고만 안 되고 이제 근로소득자, 그렇죠. 근로소득자의 임금, 이래서 돈 버는 사람들, 그 추이하고 요 총선 결과하고 저는 이제 상관이 많다고 봐요. 상관이. 지난 2년간 근로자들 특히 노동자들의 그 임금이 상당히 지금 억눌려 왔습니다. 억눌려 왔습니다. 아직도 최저임금 10,000원이 안 됐어요. 저희가 10,000원이 안 됐습니다. 예.
예컨대 지금 그 제가 뭐 표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네. 고용노동부 자료인데 명목임금도 최근에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이거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도 예. 막 11% 떨어졌다 막 이런 11% 떨어졌다고요? 떨어졌다고 이런 것들이 우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노동계에서 노동소득이 어려웠다. 왜냐하면 이제 뭐 대통령 포함해서 정부가 굉장히 지금 노동계를 압박을 좀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조가 좀 와해가 되면서 노동계에서 협상력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위축이 됐죠. 전반적으로 위축이 돼 왔고 그다음에 또 경제가 좀 안 좋다고 우리 뭐 삼성이나 현대나 뭐 이런 건데 뭐 현대는 괜찮았지만은 반도체 중심에서 삼성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럼 삼성이 데리고 있는 같이 일하는 협력 업체들도 굉장히 다 같이 힘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정체가 좀 된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총선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총선 결과 나오고 지금 뭐 우리가 뭐 의석수를 점치기는 이제 정확하게 힘들지만은 과반은 이제 범야권이 과반은 뭐 할 것 같다. 뭐 뚜껑 열어봐야 되니까. 뚜껑 열어봐야 되니까 그 할것 여기서는 한다면. 예,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180까지 간다면 그러면은 그러면 그래서 그 노동계가 다시 그러니까 뭐그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다시 뭐 노조가 아니더라도 이 그동안 2년 동안 늘려왔던 요구 사항들이 튀어나오게 되고 특히 이제 물가 상승기에 지금 임금이 정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왜 안 올리냐라고 그렇죠. 하는 얘기 당연히 나오겠죠. 예, 그 요구 사항이 곳곳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그 모든 사회 현상에는 경제학이 또 사회과학 아닙니까? 네.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과학. 네. 사회 현상에는 작용 반작용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눌러놓으면은 다시 반작용으로 다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누를 수 있지만은 또 다시 튀어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임금을 지금 2년 동안 눌러왔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실적을 낸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그 요구 사항과 함께 오르게 돼 있다. 특히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최저임금 지금 이제 그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들어갔더라고요. 이제 5월 달이면 거의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에는 노인 차등 적용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서울시 그 의회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건데 그러니까. 우리 그 예전에는 이제 노인들하고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서 이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철폐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예전에는 보면은 뭐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뭐 아파트나 뭐 건물에 경비하시는 분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보통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좀 더 임금이 좀 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살려보면 어떤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고 네. 더 나아가서 우리 그 최저임금법 상으로 보면은 업종별로 조금 차등 적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살려보자. 그러니까 그 이 흐름은 어떻게든 임금 인상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억제해보자. 이 얘기죠. 이 얘기죠. 왜냐하면 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산업마다 전부 다 수요 공급이 다 다르고 노동의 수요 공급이 다르고 그리고 업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돈을 많이 번 데는 좀 더 올릴 수 있겠지만은 네. 조금 더 빡빡한 데는 그리고 경쟁이 더 많은 데는 조금 더 임금을 조금 올릴 여지가 많지 않은 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차등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요구가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 저기 철마다 나와요, 사실. 작년에도 있었고 작년에 굉장히 강했고 특히 이제 하는 보고서에서는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은 최근에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해서 그 논란도 차등 적용하자 최저임금법. 맞아요. 근데 그 논의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뭐 외국인 노동자, 뭐 국내 노동자 이렇게 차등 적용할 만한 그런 수준의 국가냐, 라는 이제 그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속 들어갔어요. 네. 여하튼 뭐 편의점, 택시, 뭐 이런 택시 아니면 뭐 음식 숙박업 이런 거 서비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차등 적용을 이제 해보자라고 하는 기업 측에 고용주 측에 이제 요구 사항이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기업들은 사실은 지금 임금은 좀 늘어났지만은 다른 또 중간재들이 많이 뛰었거든요. 많이 뛰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뭐 영업이익이 뭐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네. 이 근로자의 노동자의 임금까지 이제 뛰게 되면은 우리 못 견딘다라고 하는 자락을 지금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라고 하는 게 꼭 그러니까 소비재만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생산재 물가도 올랐어요. 같이 오르죠. 그러니까. 같이 오르죠. 같이 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투입 요소 중에서 노동만 지금 쭉 이제 눌러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올리면 니네 일자리 없어져. 그러면 정리를 하면 총선 후에 예. 사실 시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총선 결과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임금 인상 문제가 상당히 어떤 그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 가장 먼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그렇게 거고. 봅니다. 왜냐면 노정 갈등이 심해질 것이다. 뭐 우리 예전에 말하는 뭐 춘투 뭐 임투 뭐 이 정도는 아니어도 네. 사회 곳곳에서 예. 이제 임금 인상 요구가 시작이 됐고 예컨대 삼성전자도 작년에 그 성과급을 많이 주지 못했어요. 네. 지금 뭐 이제 화성 이런 데서 이제 그 지금 뭐 약간 선거가 되게 뜨거운데 거기 이제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도 있고 그렇거든요. 원래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이니까 연말 되면 개 탄다고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 대단히 고맙죠. 이게 통장에 몇 천만 원 꽂히면은 진짜 대단히 고마운데 예. 한꺼번에. 예, 여하튼 거기 이제 현대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삼성전자 직원도 있고 이랬는데 현대는 성과가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좀 예. 비교되겠다 그럼 지역 안에서.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약간 특정 부서에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해가지고 특히 반도체 관련된 그 부서들은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인력도 많이 이직하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런데도 이제 요구사항이 나온다. 요구사항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생산직들만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늘어났던 것이 이 정치적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네. 이 쌓였던 것이 이제 분출될 이제 시점이 지금 도달하게 된다. 근데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이 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선택 과정에도 불구하고 예. 요거 이제 국정 운영하는 이제 방식들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요거 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무슨 말씀이세요? 역사와 대화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원래 임기 말에 되면은 다들 대통령들이 나의 그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역사와 대화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근데 지금 3년 차에 들어가는 건데 3년 차에 역사와 대화하면 안 되거든요. 마이웨이. 예,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이 조금 염려가 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야권 승리가 된다면 야권은 당연히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를 할 텐데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선언하면 또 그것이 이제 정책 갈등 요인이 되고 그렇죠. 이제 길거리에서는 임금 인상 요구가 분출하면서 사회적 갈등 요인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저는 이제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뭐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총선 끝나고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삭진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